동양의 라스베가스로 불리는 카지노의 성지 마카오. 마카오는 어떻게 세계적인 카지노 도시가 됐을까? 여러분은 혹시 올해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나라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놀랍게도요, 마카오입니다. 저도 얼마 전 빠니보틀님과 함께 마카오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마카오를 10년 만에 갔는데 무료로 호텔까지 데려다주는 셔틀버스가 항상 만차일 정도로 그 열기가 아주 뜨겁더라고요. 팬데믹의 여파로 큰 타격을 입었던 마카오가 글쎄 작년엔 GDP가 전년 대비 80.5% 증가했고요. 올해는 실질 GDP가 전년 대비 13.9%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더라고요. 이를 두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마카오로 돌아오고 있다. 동양의 라스베가스가 되살아나고 있다 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마카오 하면 카지노 자동 입력되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이 카지노가 마카오를 먹여 살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2021년 기준 전체 GDP의 92.3%를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중 카지노 산업이 25.8%로 가장 많고요. 게다가 도박 및 관광 산업의 전체 고용의 약 40% 가까운 인원이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현지인 채용 비율이 85%를 넘어서야 한다는 마카오 정책 영향으로 실업률이 2.1%로 완전 고용 수준이라고 합니다. 2006년엔 결국 미국 라스베가스를 제치고 세계 제1의 카지노 도시에 등극하게 된 마카오. 그 격차는 점점 벌어지기 시작하더니 2014년엔 매출이 라스베가스의 약 7배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카지노 산업에서 발생하는 세수가 전체 세수의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마카오 정부는 2008년부터 파이첸이라 불리는 현금 보너스를 17년째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시민들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넘쳐나는 재정 흑자를 처리하기 위해서랍니다. 마카오를 이렇게까지 잘 나가게 만들어준 건 바로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 온 관광객들인데요. 그 비율이 무려 전체 방문객의 95%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본토에서 온 이 갬블러들 특징이 있답니다. 우선 마카오 카지노 매출의 90%가 바카라에서 나오거든요. 바카라는 두 장의 카드 앞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게임인데요. 게임 규칙이 간단하고 판돈을 빨리 딸 수 있어서 본토 중국인이 이 바카라에 열광한다고 해요. 제가 빠니보틀 선생님과 마카오를 가서 바카라 게임을 한번 봤는데요. 회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카드를 주는 순간 바로 게임이 끝나는데 금방금방 돈을 잃기 쉬운 거라서 바카라에서 한 2시간 정도 있으면 패가 망신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한 카지노 딜러가 말하길 외국인에게 도박은 즐거움의 수단인데 중국인은 대부분 한몫 챙길 목적으로 뛰어든다 라고 말했을 정도죠. 또 본토인들이 외환 규제를 피하고자 어떻게까지 했냐면요, 명품 시계나 귀금속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다음 바로 옆 계산대나 상점 내 전당포에서 바로 현금으로 바꾸는 것이 오래된 관행으로 자리 잡았고요. 심지어는 본토에서 사용하는 포스 단말기를 마카오로 가져가서 중국 내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과도한 욕심은 금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도박의 유혹은 냉철한 판단이 중요한 기업가들마저 무너뜨렸습니다. 하이샹 제약의 도련님 러위훈은 도박빚을 갚기 위해 보유지분 모두를 매각해 결국 회사 주인이 바뀌는 일도 있었는데요. 아버지 로어방 펑이 40년간 공들여 만든 회사를 아들이 도박으로 잃기까지 4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겐 인생을 올인하게 만들 정도로 중독적인 이 카지노. 사실 음지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문화였는데 마카오는 어쩌다 카지노의 성지가 될 수 있었을까요? 마카오는 1557년 조차된 이래 442년간 포르투갈의 통치를 받았는데요. 영국이 할양받은 홍콩은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는데 마카오는 기대와 달리 점점 쇠퇴해가는 거예요. 이를 본 포르투갈, 이 마카오를 살려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감한 결정을 하나 내리는데 그것이 바로 도박 합법화였어요. 그러자 도박 산업 자원이 마카오로 몰리기 시작했고요. 마카오는 도박 관광 도시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포르투갈의 국력이 점점 약해지는 데다 사실 거리도 멀잖아요. 마카오에 신경 쓸 여유가 없어진 포르투갈은 자치권을 허용해줍니다. 그러다 1999년 결국 중국에 정식으로 반환되었죠. 문제는 중국 반환 당시 마카오가 아시아 외환위기 타격으로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였냐 하면요, 1996년부터 1999년까지 4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찍었고요. 마카오를 찾는 관광객 수가 확 줄면서 관련 산업은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본토 내 카지노는 불법이지만 마카오에만 유일하게 합법을 유지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줍니다. 바로 이때 지금의 마카오를 있게 한 인물이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그에 대한 수식어들만 봐도 그 위상을 알 수 있는데요. 마카오의 낮을 지배하는 것은 포르투갈이지만 밤을 지배하는 것은 땡땡땡이다. 마카오에서 돈을 쓰면 50%는 땡땡땡에게 간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한때 이 사람이 냈던 세금이 마카오 전체 세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하더라고요. 카지노의 황제라 불린 이 사람, 바로 홍콩 출신의 사업가 스탠리 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마카오로 피난 간 그에게 마카오는 그야말로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마카오로 건너가 1961년에는 마카오 카지노 독점 운영권을 따내는데 2001년 카지노 시장 개방 이전까지 무려 40년을 독점했습니다. 마카오의 카지노 산업은 스탠리 호의 손을 거치면서 대대적으로 변화했는데요. 과거에 어두컴컴하고 동굴 같았던 카지노들은 유럽식으로 호화롭고 화려하게 바뀌었습니다. 그에게 운도 따랐는데요. 때마침 대만과 홍콩, 싱가포르 모두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리며 고도 성장 중이었던 데다 중국 또한 개혁 개방에 나서면서 중국 고위층들이 마카오 카지노에 들락날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거액을 탕진할 손님들의 수가 매년 늘어난 거죠. 그렇게 스탠리호가 마카오 카지노의 기초를 다졌다면 폭발적으로 성장시킨 건 바로 중국 정부였습니다. 2003년 사스가 대유행하면서 마카오에 위기가 또 한 번 찾아왔거든요. 이때 중국이 한 번 더 손을 내밀어 줍니다. 단체 관광만 되던 본토인들의 개인 방문을 허용해 준 건데요. 거기에 40년간 스탠리호의 카지노 독점 체제가 유지됐다고 했잖아요. 2001년 8월 에드먼드 호 행정장관이 독점을 해체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는 공개 제안과 심사를 거쳐 2002년 스탠리호의 SJM 홀딩스를 비롯해 6개 업체에 20년간 카지노 면허를 허가해줬어요. 결국 위기 때마다 손을 뻗어준 중국 정부의 지원과 마카오 정부의 규제 완화가 만나 마카오 카지노 산업을 폭발적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 결과 2000년대 내내 10%에서 30% 사이를 오가는 고도 성장을 보여줬는데 특히 2004년엔 성장률이 무려 26.8%였죠. 이렇듯 마카오의 성장 동력이 되어준 것도 중국이었지만요. 마카오를 번번이 위기에 빠뜨린 것도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2012년 말 시진핑 국가주석이 집권하면서 당과 군 행정부 내 전면적인 반부패 사정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러자 마카오 카지노의 큰손이었던 당 간부와 고위 관료들을 엄격하게 단속하기 시작했고요. 여기에 경제성장 둔화, 주식시장 폭락까지 겹치면서 중국인들이 지갑을 닫았어요. 그 여파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카지노 매출이 44%나 급감했습니다. 더구나 카지노로 발생하는 관광객 유입과 막대한 외화 수입에 군침을 흘리던 아시아 각국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카지노 건설에 뛰어들면서 마카오의 아성을 위협을 했어요. 그런데 마카오의 위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이 마카오 카지노 업계를 본토 자금 세탁과 자본 유출의 통로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실제로 일부 부자들은 공산당이 언제라도 자신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에 카지노에서 돈을 잃은 것처럼 포장한 뒤 해외로 돈을 빼돌리는 수법을 썼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자 2021년 9월 마카오 카지노 게임 운영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중국 공산당이 밝히고 있는 공동부유 기조와 일치합니다. 카지노 허가 기간을 기존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정부 관리를 영업 현장에 상주시켜서 감독하게 하는 등 초강경 규제를 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카지노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VIP 고객 중개업체인 정킷에 대한 제재도 들어갔죠. 물론 마카오가 카지노로 경제적 과실을 톡톡히 누렸지만요. 여러 위기를 겪으면서 카지노에만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이 문제라는 게 점점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걸 인지한 마카오 정부, 묘수를 하나 내놓습니다. 바로 마이스 산업입니다. 마이스가 뭐냐고요?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이벤트와 전시를 의미하는데요. 카지노에 대한 의존도는 줄이고요. 복합 리조트의 활용도는 높여서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찾는 휴양 중심 도시로 탈바꿈하겠다는 겁니다. GDP에서 마이스 산업의 비중을 60%까지 높이겠다라고 밝혔는데요. 2022년엔 마카오 카지노 기업들이 향후 10년간 카지노 대신 마이스 산업에 약 18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전체 투자액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죠. 이를 두고 현지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거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2022년에 카지노 영업권이 만료되었는데 영업권 갱신의 대가로 현지 고용 창출, 비카지노 투자 확대 등을 조건으로 내걸어 압박했다는 겁니다. 카지노 원툴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 중인 마카오. 마카오는 과연 세계적인 카지노 도시에서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 변신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